썸네일각, 내용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무조건 썸네일각이죠. 썸네일각. 왜냐면은 어차피 네. 저희는 소개를 해주는 입장이고 네. 뭐 리뷰 부분에서 뭐 재밌다고 뻥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네네. 영화는 별론데 뭐 소재는 되게 재밌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고 네. 이 영화, 이 드라마가 네. 썸네일각이 있냐 없냐, 좋은 소재가 있냐, 특이한 소재가 있냐, 네. 그냥 사실 그냥 누가 봐도 썸네일각도 없고 무난한 소재면은 처음 특히 초창기 채널은 진짜 더더욱 썸네일이 중요하거든요. 거의 저는 이제 썸네일이 거의 비중이 초반에 노출을 위해서는 거의 80%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썸네일각이 있는 작품이냐 이거를 좀 판별을 하고, 왜냐면 네. 영상 한번 만드는데 또 엄청난 품이 드니까 네. 이 썸네일각이 있냐 없냐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선정해서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를 솔직히 많이 보긴 해야 돼요. 유튜브를 네. 많이 보고, 왜냐면 또 영상 조회수 잘 나오는 이 영상들의 공통점이 진짜 잘 보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참교육 사이다 소재라던가 네. 이거는 사실 진짜 인류가 끝날 때까지 잘 먹힐 것 같고. 참교육. 요거 약간 치트키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게 치트키고. 네. 또 만약에 또 배우들을 예로 들면은 네. 그 마동석 배우가 사실 1티어죠. 아. 왜냐면 이미지 자체가 막 그냥 이러고 인상만 쓰고 있어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마동석 배우가 나오기만 해도 사실 클릭률 엄청 올라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올리면은 진짜 썸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리다 보면은 점점 네. 더 잘 하지 않나, 약간 그런. 그러니까요. 요즘엔 썸네일 각이 너무 세가지고, 예를 들면 그 마동석 배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마동석 배우가 그 베테랑에서 마동석 님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마동석 배우에 이렇게 해놓고 문구사 사장님이 열받으면 뭐 참교육 시키면 생기는 일 막 이렇게 돼 있고, 맞아요. 들어가 보면 베테랑이고,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요즘에. 그게 네. 일단은 그 아슬아슬한 그 줄타기 선을 지키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완전 이 내용이 아예 아닌데 그걸 썸네일로 해버리면은 네. 뭐 그 순간은 조회수가 오를지언정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보고 난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저를 구독하거나 아니면 충성 팬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냥 네. 낚시했다고 뭐 악플이나 달지. 그래서 그 적절한 선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낚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이 장면이 일단 나오긴 하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썸네일로 해도 되는데 너무 이 내용이 아닌데 그걸 욕심부려서 썸네일로 해버리면은 약간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일단 영화는 많이 봐야겠네요. 그쵸. 근데 영화 이제 많이 또 봐야겠네. 빨리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대충 이제 줄거리만 봐도 어떤 느낌일지 어떤 소재일지 살짝 파악되는 것도 있고. 줄거리 신호를 보시는구나. 네네네. 그러면은 영상을 먼저 보세요? 신호를 먼저 보세요? 제가 솔직히 네. 요새는 이제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뭐 광고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먼저 이거 해달라. 그래서 사실 제가 요새 작업하는 방식은 네. 이거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영상을 먼저 보는데, 제가 초창기 때는 무조건 썸네일 각이 있나 없나 이걸 먼저 봤죠. 왜냐면 내가 고생해서 만들 건데 네. 썸네일 각이 나중에 다 만들었는데 없으면은 사실 그걸로 인해서 조회수가 진짜 천차만별 차이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썸네일 각부터 약간 살펴봤던 것 같아요. 썸네일을 다 땄는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것도 진짜 네.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인트로가 왜냐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 유튜브라는 게 이제 점점 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성미가 급해지고 네. 1, 2초만 지루해도 이제 맞아, 이탈을 맞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초반 30초에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초반 30초를 진짜 가장 신경 써서 가장 재밌고 몰입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영화나 뭐 작품에서 앞에 부분을 그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본론으로 이어가거나, 순서 같은 경우 이제 바꿔서 소개해도 되니까. 그럼 예고편에서 좀 가져오는 경우도 있나요? 예고편에서는 사실 별로 참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저는 예고편 다른 결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이 다르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예고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조회수가 잘 나온 경우가 뭐 마블 아니면 정말 화제작 말고는 솔직히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네. 아니면 얘네가 광고를 때려박아서 조회수를 올리거나. 네. 그게 사실 유튜브 결이랑은 살짝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물론 거기서 뭐 예고편 뭐 썸네일 같은 거 이제 볼 때 예고편 같은 거 참고할 때도 있긴 한데, 왜냐면은 예고편은 오히려 이 내용 구성보다는 썸네일 볼 때 한번 살펴보긴 해요. 왜냐면 이제 또 나름 전문가들이 거기서 좀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랑 이런 거를 좀 네. 따다닥 붙여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용 참고는 근데 예고편에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 MBTI가 네. 근데 제가 좀 거의 이중인격이다 싶을 정도로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네. 근데 또 아예 극과 극으로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ESTP 나올 때가 있고 아, ENFP 나올 때가 있어요. ESTP나 ENFP.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것도 이제 50% 근접해가지고 막 이거일지 저거일지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 이게 막 설문조사를 하다가 내가 놀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일할 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혼동이 돼가지고 놀 때랑 일할 때랑 좀 약간 완전히 달라서 약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런 거는 안 하시겠네요. 딱 봤을 때 어떤 그 포맷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가는 거는 좀 덜 하시겠네요. 맞아요. 정말 필수적인 포맷 같은 경우는 이제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인트로, 그냥 인트로. 그리고 그죠? 그냥 클로징, 뭐 이런 거 네. 외에는 그냥 제 프로젝트 보면은 그냥 인트로, 클로징 있고 그 다음엔 그냥 제가 막 구성해요. 지금 자막 보면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네. 그거를 써놓으셨어요. 아예 그 원고를 맞아요, 실제 맞아요. 스크립트를 술꾼 도시 여자들. 맞아요. 예. 이 조회수가 1000만 정도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예시로 좀 적절하지 않나 해가지고 네. 왜냐면은 주변에서 제가 스크립트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궁금하죠. 근데 저는 좀 되게 좀 나름 좀 특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전 색깔로 구분을 하거든요. 제가 알아보기 쉽게. 이 색깔별로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대사 같은 경우는 파란색 음영을 넣고 그리고 제 나레이션 같은 경우는 검은색 음영을 넣고 그 제가 좀 편집하면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고 뭐 자막 효과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뭐 밑줄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넣을지 말지 약간 이거 좀 별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한번 고민 다시 해보고 싶은 거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질문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소재랑 썸네일이랑 내용 중에서 고르라면 썸네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재밌느냐도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해요. 웬만하면 재밌으면 좋은 게 특히 초보 편집자이실수록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짓거리만 하다 보니까 네. 재미없는 영화도 큐레이션에서는 되게 재밌게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살려낼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영화 편집이 조금 이제 아직 미숙할수록 그 영화에 따라서 재미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베스트는 네. 썸네일각 좋고 그 영화도 재밌고 작품도 좋고인데 이 초보일수록. 두 조건은 네. 이미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썸네일 좋고 네. 재밌으면 이미 다 있다. 아유 너무 어렵다. 영화 유튜브는 그게 어렵네요. 기존의 강자들이 너무 강해. 그게 좀 안 좋네요. 근데 사실 네. 뭐 이것도 뭐 책에 쓴 내용이긴 하지만 네. 아마 그리고 원규님도 아실 테지만 네. 저는 유튜브가 좀 다른 사업 분야에 비해서 이제 레드오션이라는 개념이 되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오히려 아예 경쟁자가 없는 것보다는 적당한 레드오션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가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실 때 당연히 홈화면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걸 보게 되는 네네. 경우가 한 80% 이상일 텐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뭐 요리를 뭐 만약에 눌렀으면은 그 다음 추천 영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요리를 좀 좋아하는구나 해서 당연히 요리 채널이 또 연관될 경우가 좀 있어요. 네네. 물론 그 채널 안에서 이제 추천해 주기도 하지만 보다 보면은 또 다른 요리 채널을 추천해 준단 말이죠. 네. 이게 또 영화도 마찬가지로 영화 채널을 보면은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알고리즘이 다른 채널도 많이 추천해 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사실 유튜브에서는 오히려 적당한 레드오션이 오히려 더 좋다. 약간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야, 그러면 제작 프로세스를 좀 짜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내가 썸네일 각도 좋고 내용도 재밌어 보일 만한 소재를 하고 있는 걸 어디 OTT에서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럼 그걸로 썸네일을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그 영화를 쫙 보다가 진짜 너무 제일 재밌는 부분. 와, 이걸로 보면은 재밌는데? 그거를 숨이 안 쉬어지는데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내가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재밌다. 그 부분이 10초라도. 그쵸. 네. 그것만 딱 떼가지고 앞에다 넣고 멘트는 자, 저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멘트를 이 사람들도 대사를 치잖아요. 거기 출연한 배우들도 1차 저작물의 배우들도. 네. 그럼 내 멘트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어떻게 넣어요? 이제 빈 공간에 넣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좀 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사실 좀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내가 이게 하고 싶은 말이 길이가 이 정도인데 네. 빈 공간은 이거밖에 없고 근데 이 대사는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를 다 그냥 수작업으로 그냥 이걸 대사를 떼가지고 살짝 하거나 아니면 뭐 슬로우를 입히거나 아니면 다른 장면을 여기다 갖다 와서 원래 이 장면에 들어갈 장면이 아닌데 다른 장면을 갖다 와서 붙이거나 그냥 이런 사실 알게 모르게 그런 모든 작업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나레이션을 요 안에 넣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베스트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나레이션이 딱 이 정도인데 빈 공간이 딱 이 정도 똑같아. 그럼 사실 이게 제일 수월하긴 한데 이제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장면만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씬이 끝나버렸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한 5초 정도 비어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슬로우로 제일 많이 해결을 하세요? 아니면은 그 톤이 비슷한 다른 장면을 좀 가져와서 넣는 걸로 많이 해결하세요? 이것도 다 달라요. 저는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네. 사실 저는 이제 영상의 컬은 결국에 내가 귀찮은 걸 얼마나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시간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데 네. 제가 영상 사실 되게 오래 걸려요. 지금 5년 차인데도.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슬로우를 입히면 사실 뭐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슬로우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인데 슬로우를 입히면은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막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슬로우를 입히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똑같으니까 슬로우를 입히다 하면 제 생각은. 근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제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아예 도려내고 그냥 다른 데서 이제 장면을 또 어울리는 걸 가져와야 돼요. 그냥 영화 마치 물 흐르듯이 보이게. 그걸 가져와서 원래 그 장면인 것처럼. 예. 근데 그거 하면 조회수 많이 나오나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런 거를 뭐 이것 때문에 조회수가 잘 나오는지 사실 뭐 솔직히 증빙은 할 수 없죠. 네네. 근데 저는 그냥 결국에는 시간 투자를 그냥 누구보다 많이 한다고는 자부할 수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그냥 저만 막 신경 쓰는 막 이상한 결벽증 같은 디테일이 막 있어요. 약간 그런 것들이 쌓여서 퀄이 높아지지 않나.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저 같은 경우는 막 제가 뭐 개그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저는 개그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0.1초 1초 단위로 그게 막 틀어지면은 막 그게 싫어서 막 조금씩 옮겨보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리는 팬티 드립을 치는데 화면에 팬티 장면이 있어. 그럼 드립이 먼저 나오고 팬티가 나오는 게 더 0.1초라도 그게 더 재밌는지 아니면 팬티가 먼저 한 프레임이라도 먼저 나오고 그 드립이 나가는 게 재밌는지 맞아요. 플레이 계속해 보면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수정을 계속해요. 그래야 영상 퀄이 높아지고 그냥 좀 이 장면 너무 지루한데? 이러면 그냥 도려내고 근데 또 이제 내가 다 도려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면 또 쓸데없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뭐 또 도려내 이런 작업들까지 합쳐서 그냥 수정을 계속 거듭하다 보면은 그래도 퀄이 높아지는 결국엔 시간 투자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영상 보통 길이 얼마나 하세요? 이게 뭐 영화 짧은 경우는 뭐 천차만별이에요. 영화 짧은 경우 10분일 때도 있고 근데 드라마 만약에 뭐 4화까지 다뤄달라고 하면 진짜 뭐 1시간 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1시간짜리 할 때는 진짜 좀 약간 죽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업로드 주기는 진짜 오래 걸려요. 업로드 주기는 원래는 그래서 옛날에는 약간 워라밸을 좀 생각해서 워라밸을 좀 중시하려면 사실 일주일에 하나가 적당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사실 광고건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나 절대 못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 올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편집자 친구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있지만 제가 좀 제 채널에 대한 제 색깔이 들어가야 된다는 욕심이 강해가지고 제 채널에 올라오는 건 단 하나도 저의 손을 안 거치는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직원을 늘릴 수도 없어요. 직원을 또 늘리면은 이 친구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도움이 너무 되는데 직원을 늘리면 그 친구들이 하는 걸 제가 또 이제 수정을 하고 해야 되니까 직원을 늘리면 일이 늘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을 늘릴 수도 없는 약간 상황? 이런 거를 저도 좀 시스템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있다면 좀 그건 것 같아요. 그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네. 욕심을 내려놓는. 아니, 저는 욕을 한다는 줄 아니 그게 Z 넣어가지고 지리는 무비 만든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0명부터. 그래서 이거는 저작권을 여기서 클리어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마블 이번에 새 거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올린 다음에 그 친구만 편집하라 그래. 이거를 봐주는 버전은 지리는 무비에 올라가고 이 버전 셀프로 한 버전 지리는 무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제 버전과 제가 경쟁하고 있는 지리는 무비입니다 하고 커뮤니티 글에서 딱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채널이 빵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거의 오토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인건비로 사람을 뽑아. 그 다음에 양쪽에 같이 쓰는 거죠.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 딱 제 생각대로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면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걸 혼자 깨달으려면 뭐 한 3년, 2, 3년은 해야지 알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내용들이 그냥 써 있으니까 이거를 밸류를 모르는데 이걸 겪으면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봤을 때 와 이걸 다 푼다고? 제가 이런 사실 느낌이, 진짜로 뭐 예. 약간 뭐 재지 않고 그냥 제가 아는 거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모두 다 담았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영화 유튜버를 공략한 그거라기보다는 진짜 네. 약간 그냥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약간 전반적으로 좀 약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걸 네. 고민하고 저는 지금 얼굴 없이 할 수 있는 채널에 좀 약간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 없이 한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한동안 저작권 대란이 있었어요. 2019년 이때 아, 예 그때 뭐 이렇게 수익 창출 다 막 날라가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도 만약에 그걸 질문을 하셨으면 말하려고 했는데 네. 그 저작권 대란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2018년 초부터 네. 2018년 6월까지 네. 그 IS가 막 여기 유튜브에 시태 영상 막 이렇게 올리고 네네. 그리고 무슨 막 어떤 이상한 애들이 해외에서 그 아동 유튜브인 척하면서 맨 처음에는 애기 그런 거 보여주다가 맞아 막 성인물 무서운 영화 나오고 막 아니면 예. 성인물 막 올리고 막 예. 이래가지고 그래서 유튜브가 그 광고주들 막 대기업들 나이키 막 이런 애들이 광고 보이콧을 해버려서 유튜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의 주 수입원이 그거니까. 네네. 그래서 얘네가 전사적으로 그냥 1월부터 뭐 2개월 동안 그냥 전 세계 신규 채널 수익 창출을 막아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맨 처음에 그 2개월이라고 했던 게 3개월 되고 3개월 됐던 게 4개월 되고 4개월 진짜 거의 반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수익 창출이 네. 승인이 안 난 거죠 계속. 근데 제가 네. 딱 2018년 그 초에 딱 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또 차라리 채널이 초반에 잘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엄청 빨리 터졌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3개월 만에 한 인기 급상승 1위 갔거든요. 와. 그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뭐 예. 망장 레뷰로. 근데 그거 지무비님 거였구나. 네네. 근데 저는 그때 시간당 막 진짜 막 조회수 시간당 10만 뭐 20만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 뭐 돈으로 따지면 사실 진짜 막 너무 미친 것 같은 네.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도 수익 창출이 안 나고 있었거든요. 인기 급상승 1위를 했을 때도 수익 창출이 안 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그때 2018년 초에서 그 6월 말에 수익 창출 나기까지. 왜냐면 저 그냥 무일푼으로 그냥 계속 했던 거죠. 그때 그래서 그때 수익 창출난 계정 막 거래되고 이랬었는데. 네. 그런 그때 알려주시지. 그럼. 그럼 바로 샀죠. 그런 게 있었어요. 중고나라에서 팔았었어요. 오. 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드디어 이제 이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저작권인데 네. 저작권 같은 경우는 뭐 책에 제가 내용을 봤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작권 TV라고 목차에 있길래 영화 유튜버 뭐 당연히 저작권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네. 내용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허락을 받아라. 그런데 채널이 작은데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소니 픽처스 이런 데다 내가 보냈어. 그럼 거기서 회신을 그래요 좋아요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허가를 받는 게 가장 뭐 정석적인 정석이다. 방법이지만 네. 초창기 채널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공정 사용을 이용해서 입각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밑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초반에 약간 이걸 허가를 사실 누가 해줘요? 해줄 수가 없죠. 회신을 그래가지고 안 해줘요. 이거를 사실 그 지금 문제가 약간 신규 채널은 이제 항상 좀 공정 사용 입각해서 서로 1차 저작권자랑 이제 윈윈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야 나중에라도 이제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고 약간 이런데 네. 지금 지금 사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99%의 채널이 이제 아예 제목부터 이제 결말 포함 이렇게 박아놓고 맞아요. 아니 지금 심지어 이 결말 포함만 검색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결 미음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몰아보기 결말 포함 막 네. 이게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거 저는 뭐 진짜 사실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규 채널 하시는 분들 이렇게 결말 포함으로 하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네. 왜냐면 이게 사실 이거 사실 법으로 가면은 이거 무조건 패소거든요. 무조건 패소인데 사실 실제로 일본에서 네. 패스트무비라고 해가지고 네. 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미 여가사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제 걔네 들어가 보니까 뭐 공장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내고 있었대요. 네네네. 근데 걔네가 제가 알기로 40억인가 손해배상 판결을 이미 때려박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막 열심히 한 다음에 뭐 돈 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난 점점 마이너스로 가고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이제 1차 저작권자에 입각해서 만약에 내가 1차 저작권자면 내가 만약에 영상을 이제 한 40-50%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링크를 VOD 링크를 걸어서 실제로 VOD 링크 순위가 막 올라가고 이러면은 나도 만족하지 않을까? 1차 저작권자도 만족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만약에 그 성과도 보이고 하면은 먼저 이제 저작권자 요청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간 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 키우면은 사실 이제 메일을 보냈을 때 점점 이제 답장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홍보를 해줘라, 처음에는. 그쵸. 예. 처음에는이 아니라 솔직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이 윈윈 시장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냥 항상 윈윈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면은 사실 저 처음에 할 때 이 영화 광고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유튜브에 영화 광고를 봤는데. 근데 지금은 영화 광고를 떠나서 뭐 OTT부터 해가지고 진짜 완전 진짜 광고 사실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맨 처음에 초창기 분들도 되게 잘 나오셨고, 왜냐면은 잘 해 오셨고, 왜냐면 그분들도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제작을 했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윈윈 시장이 형성돼서 맨 처음에 영화 광고가 딱 들어왔는데 정말 효과가 좋고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막 광고를 이제 주시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윈윈 생태계를 고려해서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마무리요? 그 영상이 나오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해서 이거 이런 이야기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클로징 양식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뭐 사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막 이런 거 부탁하는 거 좀 되게 흔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거기다가 약간 유머를 좀 섞어가지고 그거를 부탁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민식이 형이 이제 싹싹 빌게 그 밈을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항상 마지막은 그렇게 하고 구독이랑 추천 영상 약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예를 들어 추천 영상 띄우고 안 띄우고가 그래도 이게 클릭률이 그래도 본 사람의 5%는 누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알고리즘 쪽으로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되게 커요. 왜냐면은 내 영상을 한번 본 사람 중에서 5%가 내 영상을 또 봐.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당연히 얘는 얘 채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홈화면에 추천해줄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구독 전환율이 제 생각에는 한 1.3배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넣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흔하게 넣기 싫으니까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밈화해가지고 넣은 거죠. 아니 OTT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이 시청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얼만큼 데려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OTT 제가 생각할 때는 OTT 순위에 있는 거 말고 그런 건 이미 다 고목님이나 지무비님이 다 먹었을 거니까 아주 낮은 순위에 있는 친구들을 다시 심폐소생 시켜가지고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제가 그 시지프스 시지프스라는 드라마를 한 나온 지 한 2-3년 지난 다음에 사실 이 드라마가 막 완전 개망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다뤘는데 조회수가 800만 회가 나와가지고 심지어 넷플릭스 순위권으로 역주행했어요. 와, 그러니까. 그리고 아예 그냥 그 제 아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 그 시지프스 관련 그 컨텐츠를 한 3년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막 10만 회였는데 갑자기 너 올리고 나서 조회수 40만 회 됐다고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솔직히 저도 좀 재밌어요. 그렇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또 옛날에 인시던트라는 영화가 그냥 네이버 영화 순위 막 거의 많이 밖에 그냥 자꾸 그냥 말할게요. 개 인디 영화 인디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소개한 다음에 그것도 조회수 한 400만 정도 나오니까 그게 원래는 이제 네이버 VOD 그 1위부터 10위까지 그냥 무조건 신작들이거든요. 그렇겠죠. 구글 VOD도 그렇고. 근데 네이버 1위 그리고 구글 2위를 인시던트가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약간 좀 되게 희열을 느끼고 또 어느 정도 진짜 그 도움이 되는 약간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구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이 2023년 2월에 형 나
유튜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음. 요즘 넷플릭스도 많고 네. 왓챠도 있고 뭐 여기저기 그게 OTT 많으니까 리뷰 채널을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일단은 무조건 추천할 것 같고 추천을 한가 더불어서 이제 네. 제 뭐 책에 써놨던 노하우랑 이런 것들을 당연히 완전히 가르쳐 줄 것 같고 네. 채널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한번 좀 고민의 길을 한번 옵션을 좀 열어서 설명을 한번 해줄 것 같아요. 채널의 장르를 네. 선택할 때. 네, 왜냐면은 뭐 영화 유튜버 사실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영화 유튜버라는 게 어찌됐든 2차 창작이니까 1차 저작권자가 이제 따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아마 스트레스가 좀 클 것 같거든요. 아, 영화를 만든 회사.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당연히 1차 저작물을 또 존중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뭐 내가 만든 영상이 뭐 수익이 귀속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초반에 할 경우에는 이걸 저작권을 허가를 받는 것도 이제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것만 하기에도 좀 벅찰 지경이지만 네네. 사실상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당연히 없을 거거든요. 없겠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책에도 쓴 내용이지만 이거를 채널을 선정할 때 시장의 파이가 엄청 커가지고 네네. 그 조회수 수익만으로 이제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시장 채널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조회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그걸 어떻게 사업이랑 연결시켜서 뭐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인가요? 네네네. 연결해가지고 뭐 아무튼 자기 사업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뭐 다른 판매로 촉진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류로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옵션을 한번 제시해 줄 것 같고 네가 이러이러한데 이걸 감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약간 네. 이것도 체크를 해볼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추천해주고 싶은 채널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리 채널? 요리 채널을 절대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닌데 네. 요리 채널이라는 게 방금 제가 말한 이 시장의 파이도 크고 그리고 밑에 말한 이 사업이랑 연결하기도 좀 약간 수월한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약간 채널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밀키트 같은 것도 팔 수 있고 이러니까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말해주고 그래도 영화 채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영화 채널 사실 나쁘지 않으니까 되게 뭐 잘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본명이 나현갑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예. 역시 갑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유튜브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제가 이제 좀 제 협소한 지식에서 나온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유튜브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약간 이런 거의 없다시피 한 자본금으로 정말 좋은 센스랑 아이디어만 있다면 진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진짜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기회를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한 번쯤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지무빈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